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일봉상으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는 선방했고 기술주 쪽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아서 나스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변동성 레이스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중심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혹은 재차 반락한다면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들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일단 빠집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으로의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했는데요. 삼성전자 3.8%의 약세로 다시금 30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10만 원으로 5%의 하락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3% 빠집니다. 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모두 다 애프터마켓에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며 고점상으로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살짝 쉬어가는 패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꽤나 견조합니다. 어제는 실적 모멘텀으로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요. 로봇, 내러티브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대거 차익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리포트들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오늘 2차 전지단에서 에코프로 형제의 반등 나오고 있고요. 어제 긍정적인 뉴스로 급반등 보여줬던 알테오제는 0.5% 반락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위권에서 눈에 띄는 쪽, 일단 삼성전자와 연결고리 있는 계열사, 생명, 물산 일단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소부장도 살짝 약하게 힘이 빠져 있는데요. 이 움직임 속에 현재 바이오 일부 종목과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어제 좀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우주, 신재생, 그리고 소비 화장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K그룹사 안에서 대다수 신재생 에너지를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부가 다 KKR 사모펀드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JV 설립의 단계를 걷게 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JV 설립과 관련된 기대가 많고 있는 이터닉스와 오션플랜트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소폭 올라왔고 스페이스X와 맞물리며 태양광 쪽 좋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11%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스페이스X 공모 청약에 자금 많이 쏠렸습니다. 스피어가 10% 가깝게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밤 분위기를 봤을 때 변동성 레이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뒤따라갔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지금 돌고 도는 이 자금의 순환매를 계속 쫓아가시면서 어제 미국 시장의 프리마켓 출발부터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일단 상승 출발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도 2% 올라가면서 출발해 분위기 좋았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대다수의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장비단으로도 프리 상승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됐고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계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주 쪽으로 추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런 움직임 속에 결국 야간 선물 지수 마이너스 4%. 물론 보시다시피 저점 대비 조금은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아시아장 거래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기조. 이 움직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동성 배경의 4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가를 다시 자극하고 있는 건 이란 그리고 미국의 이 중동 리스크 재점화입니다. 이란 쪽에서 미국의 헬기를 격추시켰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 글을 게재하면서 우리 쪽으로도 정당방위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격을 시사하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와 함께 이 미국 이란 쪽의 외무장관도 우리 쪽에 이유가 어떻든 공격이 있다면 바로 대응하겠다라는 변동성을 보복을 시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한 번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물론 계속 엇갈리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이란 쪽에서는 헬기
공격 자체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거다. 고의성은 없다라는 내용. 지금 공격 이후에 다소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 오늘 정규장 출발하고 나서도 변동성이 큰지 계속 체크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이 소식 자체가 좀 불편하죠. 이 때문에 최근 급락했던 방산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유가가 불편하게 올라오자 아직 90달러까지 돌파한 건 아니지만 정유 신재생 상사까지 자극할 수 있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5월 CPI 경계 심리도 한몫을 하면서 오늘 밤에 이제 확인하게 될 CPI 4% 넘어갈 것으로 헤드라인 넘버 예상되고요. 근원 CPI는 2.9%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수급 변동성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 해지 수단으로 금융 고배당 오늘 자극받을지도 보시고요. 미국 시장을 빠지게 했던 특히 AI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미쳤던 오픈 AI 고객사로 두고 있는 크로소라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지금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라는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투심을 좀 냉각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해석들 중요하겠고요. 이 자금 순환매 어디로 이어질지도 오늘 관심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의 이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이쪽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들 공모청약에 마지막까지 계속 자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쪽으로는 우주태양광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IPO의 흥행 기대감 점차 커집니다. 정말 대여가 상장한다. 올 한 해를 두고 보더라도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공모청약 단계에서 초반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목표치의 3.5배 정도 자금이 쏠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50억 달러 정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초반에 2,500억 달러 이상 수요 몰렸고요. 마지막에 11일자에도 자금이 더 몰릴 수가 있어서 청약 물량 전체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가능성을 보셔야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주당 135달러로 확정이 됐고 금요일 상장을 합니다. 최근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 주간사라서 긍정적인가요? 골드만삭스는 4년 뒤에 매출이 전체적으로 100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4,740억 달러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XAI 그룹의 성장입니다. 따라서 상장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 상장 직후에 과연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느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자그마치 2,67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장 직후 이 가격까지, 이 금액까지 평가가 되면 시총, 글로벌 시총 8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AI 기대감에 대한 평가로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숫자로 확인 필요하겠고요. 기관 수요 어느 정도 몰리는지, 그리고 머스크 CEO가 상장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쪽에 관심사를, 중요도를 놓고 있는지 XAI와 스타쉽, 스타링크, 우주 데이터 센터 모두 다 기대감을 갖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수급 변동성 측면에서는 7월에 나스닥 100 편입 이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장한 지 15거래일 정도 지나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패시브 자금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더 보셔야 될 부분들이 S&P 500 편입은 한참 더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뱅가드 펀드라든지 단기적으로 이슈 들어갈 러셀 1000지수 편입은 상장 후 5거래일 안에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8월에서 11월에는 보호예수 물량 해제까지 수급적인 이슈도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통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현저히 적은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적은 매수세에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겠고요. 앞서 스탁 나왔는데요. 스피어라든지 HVM 이와 관련해서 상장 직후에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죠. 자, 마지막 이슈는요. 대미투자 관련해서 지금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범이 공식적으로 6월 18일에 출범을 합니다.
운영 기간이 20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장기간의 투자 플랫폼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초기 운영 자본금은 2조 원, 정부 쪽에서 출자를 단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은 우리 쪽에서도 투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사업성 측면에서 우리가 다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결국은 원금과 이자를 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짜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상업성이 명확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적자 안 나는 사업, 결국 SMR 원전, 조선이 1호 투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대미 투자 관련돼서 절차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LNG, SMR 원전, 조선 힘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조선 관련해서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제 급락 이후에 일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돼 이달 말에 또 한 번 일정이 있는 만큼 HD 현대중공업의 급반등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LNG 위주로 지금 분위기 좋고요. 성광밴드, 태광, 북미 쪽의 수출 비중 높은 종목입니다. 체크해보면서 잠시 후에 전략들 체크해보죠. 자, 이어서 리포트 내용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까요? 전일 폭등으로 다시 한번 시총 4위를 탈환한 삼성전기에 대한 보고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AI 패러다임 최대 수혜로 재평가가 확대될 것이라며 24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실적에 기인했고요. 그 첫 번째로는 FC BGA 투자가 이전 대비 규모가 커지며 올 말에는 풀가동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동시에 또 고객 투자 확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바라봤습니다. MLCC 가격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 이익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분석, 또 실리콘 커피시터의 추가 수주와 로봇 사업 확대까지 정말 내러티브가 풍부하다라며 실적 반영에 기인한 추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전일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에도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기입니다. 다시 한번 200만 원 회복과 함께 재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은 어떨까요? 스페이스X 상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모멘텀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지배순이익 1조 2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 평가익 2분기에 인식되는 것이 확정되어 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이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수수료 역시 분기 기준으로도 전년비 기준으로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며 다만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고 경상 실적이 우상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 IPO 수요가 4배 가까이 초과 청약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우려와 기대감 사이에서 과연 추가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갈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방향성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산업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 4사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톤은 여전히 긍정적임을 유지시켰던 보고서였는데요. 이 가격은 못 참겠다라며 저평가 국면인 부분은 주지해야 한다라고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탑픽 하이브는 기존 4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하며 올해 이 세븐틴 전원 입대와 2년 후인 28년 완전체 재개로 27년 실적을 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를 밝혔는데요. 다만 28년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 대규모 투어로 매출 상승 가능성을 짚어내며 8월 이후 강한 반등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분기 하이브의 실적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며 하이브가 극단적 저평가를 해소하면 나머지 3사 역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과도한 저평가를 딛고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엔터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리포트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 출발을 앞두고 조금은 마음을 잘 가다듬고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개장 지금 예상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9% 빠지면서 7,779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는데요. 1.3%의 약세로 954선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ISS 본부장, 홍운기 UK 인베스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먼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반도체 급등락, 오늘 또다시 반락? 그런데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일부가 중단됐다는 내용 좀 불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빠지면 우리 투자 전략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오늘 본장 뭘 볼까요? 일단 미국 내에서 그 크루소라고 하는 기업에서 나온 뉴스가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반도체 IT 섹터에 좀 부담이 될 거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을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본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본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칩에 대한 병목 현상, 여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봤자 사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 이 병목 현상이 해결된다고 하면 굳이 데이터 센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도 된다는 좀 뉘앙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러한 빌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겠다.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포모 현상에 시달렸을 거예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또 V자 반등 나오고 또 2배 ETF짜리는 다시 한번 또 본전 근처까지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틀 전에 대응하셨던 분들만 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어제였거든요. 그러면 어제 좀 아쉬웠던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타이밍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하면 상승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어제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또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 네. 오늘 하락하니까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CPI, PPI 물가지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 수급 설립 일정도 있고 그리고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여유롭게만 대응한다면 지금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수평적인 종목 교체에 대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월요일 개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갔는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성과가 안 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 정리하고 성과가 나는 쪽으로 간다고 베팅을 하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월요일 기준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젠슨 CEO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여실히 그게 떨어졌었잖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유독 시세가 강한 쪽들 있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 HPSP 이쪽은 그들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주도 업종이니까 가져가되 그 외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반등 시에 줄여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니면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ETF 그러니까 대형주로 움직여 놓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삼성전기를 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평소에는 대형주가 중소형보다 등락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락했다가 회복할 때는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저는 중소형주의 일부를 좀 줄이고 대형주를 일부러 수평적으로 바로 교체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소부장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런 부분의 고민, 대형주로 리밸런싱 기회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좀 개별적으로 SK그룹 지금 이터닉스가 상한가 들어갈 것으로 호가상으로 굉장히 뜨겁거든요. 오션플랜트도 거의 주가상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막 반등을 하는데 사모펀드랑 손잡고 사업 재편에 나선다. 어느 정도의 호재로 볼지 지금 매수 가담해도 되는지 오늘 처음으로 인사 주시는데 홍은기 대표님 시각 어떠세요? 예, 뭐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 동일하다라고 저도 이제 판단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변동성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최근에 크게 이제 쉬어갔던 흐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저점 충분히 노려봐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SK그룹의 이제 상호펀드이죠. KKR과
이제 같이 지분 투자를 해서 합작 법인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언급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버무려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에 대한 그런 업황 자체도 바닥인데 오히려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업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 국내에 있을 태양광에 대한 그런 앞으로에 대한 성장 정부 정책과 미국 트럼프 정책에 있는 그런 태양광 정책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네.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도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SK 오션플랜트라든가 이터닉스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가 곧 이제 상장 관련돼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모멘텀이 타는 그런 오늘 풀이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이슈가 많습니다. 대장은 저희 정규장 열리고 좀 더 찾아보죠. 낙폭 줄여갑니다. 바로 시가 확인합니다.